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과서 188쪽에 나와 있는 기계 요소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계 요소에 들어가기 전에 기계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는 무엇이냐 하면, 자, 외부에서 동력이나 에너지를 받아 우리 사람들에게 유용한 일을 해주는 장치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자전거인데요. 자전거도 사람에게 유용한 일을 해주는 기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자전거를 예로 들어서 많이 나와 있고, 선생님도 오늘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전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기계는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힘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력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자전거에서 페달에 해당이 되겠죠. 이 페달은 동력을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자, 힘을 받아들였을 때 동력을 전달해주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여기 페달 위에 보시면 동그란 스프로킷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어라고도 하고요. 이것과 기어들을 연결해주는 체인이 존재하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동력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전달을 받았으면 어느 부분에선가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바퀴가 되겠습니다. 직접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은 바퀴가 되는 거죠. 자전거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이 부품 자체를 전체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차체라고도 하고 프레임이라고도 하는 부분이고요. 또는 그려져 있진 않는데 여기 우리가 흔히들 자전거 살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스포크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부품을 지지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기계 요소를 분류하는 부분을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기계 요소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기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용되는 기계 부품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결합용 기계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합이라는 말은 연결을 해준다는 의미겠죠. 기계 부품들끼리의 연결에 사용되는 기계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동용 기계 요소입니다. 이 전동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받았을 때 전달해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계 요소들로 이용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요, 충용 기계 요소인데요. 우리가 회전 운동을 하는 그런 회전 운동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회전체 중심 막대를 의미합니다. 중심 막대.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 기계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축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에 있는 막대인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기타 기계 요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스프링이나 브레이크 등과 같은 그 밖에 이 세 가지 위의 거와는 좀 다른 기계 요소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오늘과 다음 시간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기계 요소만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오늘 배울 결합용 기계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 시간에 배울 전동용 기계 요소가 있습니다. 충용과 기타 기계 요소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합용 기계 요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용 기계 요소에는 다양한 것이 있어요. 책도 보시면 알겠지만 나사라고 하는 것과 핀, 키, 리벳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선생님은 한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합용 기계 요소라는 것은 앞에서 배웠듯이 기계 부품들을 연결시켜주는, 결합시켜주는 데 사용하는 기계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나사입니다. 나사. 자, 여기 보시면 나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종류는 아니고요. 여기 길다랗게 이 부분과 그다음 여기 지금 가운데 끼워져 있는 이 부분을 의미해요. 이름은 자, 얘가 볼트라고 하고요. 이 동그란 것을 우리가 흔히들 너트라고 부른답니다. 자, 넘기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나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자,
직각 삼각형의, 자, 이 부분입니다. 이 직각 삼각형의 종이에요. 종이를 여기에 있는 원통에 돌돌돌돌 감쌌을 때 삼각형의 빗변이, 자, 여기 부분이죠. 이 빗변이 나선형으로 이루는 곡선을 여기를 나사선이라고 합니다. 나사선, 이런 부분을 나사선이라고 부르죠. 나사선을 따라서 일정한 단면에 홈을 만들어낸 것을 지금 여기에 보시면 나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를 잘 보시면 온폭하게 패여 있는 곳도 있지만 동그랗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요. 툭 튀어나온 부분을 나사산이라고 하고요. 쏙 들어간 부분을 나사골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나사도요. 나사산의 위치에 따라서 종류가 나뉩니다.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나사산이 원통에 그 바깥 둘레에 깎여져 있는 나사를 우리가 수나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수나사입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선생님이 볼트라고 불렀었죠. 바깥 부분을 깎아 놓은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반대니까 앞나사라고 부르는데요. 자, 원통 구멍에 안쪽 둘레에다가 깎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하기를 너트라고 불렀었죠. 그래야지만이 홈들이 끼워 맞춰지면서 감기겠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사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는 죄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감는 오른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른나사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죄어지는 나사이고요. 거의 우리가 90% 이상 오른나사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자, 왼나사는 당연히 왼쪽 방향으로 돌리면은 죄어지는 나사를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또 방법이, 나사를 구별할 수 있는 종류는요, 나사산의 줄수에 따라서 볼 수 있는데, 아까 나사산이라고 했던 것은 지금 이 부분을 의미했었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들을 나사산이라고 했었죠. 자, 나사산이 한 줄이면, 한 개의 나사산 줄을 가지고 있으면 한 줄 나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 개 이상, 두 개라고 한다면은 두 줄 나사라고 하고, 더 여러 개가 있다면 다줄 나사라고 하거든요.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줄 나사는 한 줄 나사보다 나사를 빨리 죄이거나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두 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다줄 나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돌렸을 때 쉽게 감기거나 풀릴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장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피치라고 하는 단어와 리드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리드는 나사를 우리가 한 바퀴 돌렸을 때 움직이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움직이는 거리가 리드이고요. 그 다음에 피치라고 하는 것은 이 나사산과 그 다음 나사산까지의 이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피치는 이 나사산과 그 다음 나사산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결합용 기계 요소인 나사에 대해서 다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동용 기계 요소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